네. 오늘은 한국 리츠 시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 지금 여러 리츠들이 계속 상장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이제 가격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어서 좀 기존에 투자하신 분들이 배당 투자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냐 뭐 이런 걱정도 많이 하고 계셔서 한번 짤막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리츠는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의해서 AMC에서 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AMC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운용사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인가를 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츠의 가장 큰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의무적인 배당. 그래서 임대 수익 등 수익의 90%를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되기 때문에 고배당 상품으로 해서 지금 현재 올해 3개가 상장이 됐죠. 그래서 지금 21개가 거래소에서 상장돼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금리 상승 때문에 지금 모든 자산들이 안 좋지만 특히 이제 리츠도 당연히 그 영향을 받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리츠가 이제 긱스 대분류, 그러니까 이제 주식의 대분류 상으로 11개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주식으로 봐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의한 회사입니다. 이 리츠 하나 자체가 회사인데 이 회사를 누가 운용하느냐? 자산관리회사 AMC가 위탁관리해서 운용하는 게 리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리츠가 이제 위탁관리 리츠가 되겠고요. 물론 자산관리 리츠도 있지만 이건 소규모라서 일단 이 AMC에서 위탁관리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고 이 회사가 주식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본질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리츠가 어떤 형태의 포지션이냐? 쉽게 말씀드리면은 아파트를 갭 투자를 하잖아요. 갭 투자를 하면은 결국은 대출금을 은행에 빌려가지고 월세를 받는 그런 형태의 갭 투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리츠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 밑에 있는 우선주, 보통주 요런 걸 사는 겁니다. 요게 이제 에쿼티 주식을 우리가 리츠에서 담는 거고요. 이 리츠는 다양한 주식들을 보유를 할 수 있고 다양한 부동산을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 리츠, 이 리츠 안에는 다수의 복수의 이제 부동산 물건이 들어가 있고요. 또는 증자를 해서 더 늘릴 수도 있고 매각을 해서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관리하는 부동산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국은 이 선순위의 대출을 일반 개인들이 아파트 살 때 하듯이 이제 은행권에서 빌려 가지고 이렇게 되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LTV 50이든 60이든 선순위는 은행권이나 기관 투자자들한테 빌린다.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는 부분은 이 갭 투자하는 부분, 이 주식 부분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대출이 앞에 껴 있다는 거고요. 이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이제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대출 금리들이 보시면은 여기에 고정 2.7%, 고정 2.9%, 이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고정 금리라는 게 영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고정 금리의 만기가 몇 년 후부터 이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리스크 결국은 24년부터 대출 만기가 다가오는데 이럴 때 당연히 시중 금리가 올라간 걸 반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에쿼티 부분에 이 임대료가 같이 올라가면은 크게 리스크가 없는데 임대가 제대로 안 되거나 또는 임대의 수입이 적으면은 이 대출의 금리가 올라가는 만큼의 이걸 커버하고 나면은 실제로 배당은 더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 때문에 사실은 이 금리하고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결국은 이 대출을 리밸런스, 대출을 리볼빙하는 이 시점에 보통 이런 큰 부동산 물건들은 감정평가를 새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평가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 대출 금리도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리스크도 상존해 있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그 시세가 안 좋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가격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할 때는 이 대출금 자체도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에쿼티 금액은 늘어나고 대출금 자체는 줄어들면 결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배당 수익이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그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금리 상승이 위기다. 리츠한테는 좋은 뉴스는 당연히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리스크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대안 상품들. 그러니까 리츠는 이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이다 보니까 쉽게 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팔고 다른 이제 그 대안 그 채권형 상품으로 갈아탔을 때에 이 지금 금리가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예금으로 굉장히 많은 돈이 가고 있고, 예금 말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제 국고채라든지 한국전력 AAA 등급의 이런 공사채, 그 다음에 뭐 AA 등급의 이제 회사채 등등이 지금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자금이 많이 뺏길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고, 지금 그 상위 제가 이제 그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의 이제 그 리츠들을 그냥 그 시가총액으로 그냥 쭉 뽑아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배당 수익률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사실이고요. 그 가격이 떨어지면은 배당 수익률은 뭐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배당 수익률은 지금 한 7.73%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는 메리트가 올라가 있다. 그래서 요 배당 수익률 자료는 지금 리치코리아.co.kr에서 가지고 온 자료인데, 요거는 이제 그 미래 기대 수익률에 대한 배당 수익률, 포워드 수익률이고요. 과거 히스토리컬 역사적 수익률은 이제 한국 리츠협회 이쪽에 가셔도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이 리츠별로 확인을 해보시고 내가 들어가는 이제 리츠의 배당 수익률이 어느 정도다 감을 가지시고 이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배당 수익률이 많이 올라간 거지만 다른 이제 대안들이 다 올라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최근에 제가 이 글을 올리니까 이제 매크로 인프라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매크로 인프라도 당연히 지금 7%대까지 올라갔고요. 그래서 다른 대안들이 또 좋아졌기 때문에 뭐 리츠도 메리트가 올라가긴 했지만 다른 이제 대안 상품들이 경쟁력 있게 지금 오고 있다. 이래서 좀 가격을 더 조정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기본적인 이제 뭐 리스크 중에 하나는 제가 뭐 임대 리스크라고 이게 적어놨는데, 사실은 캡레이시라고 해서 캡레이시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이제 그 리츠 기준으로 보면은 배당 가능 수익입니다. 그래서 모든 수익에서 모든 비용을 빼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부동산 물건에서 얼마만큼의 이제 수익률이 나올 수 있냐, 이게 연 단위로 표시한 게 캡레이시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 캡레이시를 보시면은 이 지금 물류센터 캡레이시인데 2014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뭐 금리가 떨어진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만큼 이제 공급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물류센터 공급이 많이 늘어나서 최근에는 이제 물류센터 쪽은 뭐 PF도 잘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섹터별로 이제 차등은 있지만 캡레이시 자체가 떨어진다. 그래서 부동산 공급이 좀 어떤 섹터는 좀 과잉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냐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오피스인데요. 서울 프라임 오피스 캡레이시 지금 오피스의 공실률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그 캡레이시는 조금씩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여기 공실률이거든요. 예, 그래서 베이컨스 레이트 공실률은 떨어지지만 캡레이트도 올라가지 않는다. 그 얘기는 그렇게 공급이 그렇게 타이트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뭐 CBD나 GBD, YBD 다 이제 공실률은 떨어지고 있고, 뭐 여의도만 보시더라도 지금 뭐 굉장히 지금 오피스를 많이 짓고 있잖아요. 이미 지은 것도 많고, 그래서 이런 공급이 적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는 구조적으로 지금 이런 상업용 건물들에 대한 오피스나 이제 뭐 이런 저기 물류센터 이런 쪽에서 공급이 좀 많다. 이런 측면도 그 거시적인 그 리츠의 기준에서는 좋은 뉴스는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한국 투자자들은 그 대기업이 임차인 거를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기업 그 5대 그룹에 어디가 이제 뭐 5년 동안 임차했다 뭐 이렇게 이제 뉴스들이 쭉 나오는데, 사실 그게 안정적인 부분이 있죠. 왜냐면
계속 그 임대해서 돈을 내야 되는 사람의 크레딧이 좋으면은 이 사람이 임대료를 그 꼬박꼬박 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좋은 거긴 합니다. 하지만은 이 임대가 끝나는 시점, 결국은 이제 이게 그 의무적으로 이제 그 임차를 해야 되는 그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이분들이 이 연장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대기업이 임차인 것도 사실은 그 잠재적인 리스크는 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자기가 장기 임차이기 때문에 이 안 팔리는 부동산 아니면 값비싼 부동산을 좀 더 리츠로 쉽게 유동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이면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리츠가 이제 개개별건으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 물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분석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뭐 감정평가만 가지고 다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고 또 지역적인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잘 봐야 되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좀 분석적인 리포트라든지 분석적인 그게 참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가장 큰 리스크는 리츠 시장이 우리나라 그 2018년도부터 이제 좀 계속 상장을 해오기 때문에 사이클이 짧다. 이 리스크를 다양하게 경험을 해보지를 못했다.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땐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연금에서 할 수 있는 투자 장점이 있긴 한데, 뭐 이제 그 리츠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고 임차가 잘 될 수 있는, 임대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좀 고민을 해서 담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금리가 이제 고금리로 가서 오랫동안 유지한다면 사실은 부동산에 좋을 게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선순위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좀 포지션이 많은 분들은 좀 고민을 하셔서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